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해외에 계신 분이 제게 CT 파일을 보내주셔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주셨고요. 수술 계획이나 정확한 진단을 의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무턱이냐 아니면 하악외소증이냐 또 비대칭은 교정이 되느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얼굴의 이 중심 라인이 약간 하악에서 약간 우측으로 편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이빨의 중심 라인이 여기고요. 윗턱의 중심 라인이 여기인데 이 미드라인이 안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른쪽으로 턱이 약간 돌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있어서 비대칭을 판단할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개골의 모습인데요. 우측이 전반적으로 다 작아서 이 후두부에서도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돌출이 조금 적은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턱 끝의 중심과 이 하악각의 길이를 보면 이쪽에 이 면의 길이가 이쪽 하악체부의 길이보다 우측이 조금 더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측면 모습에서 보시면 실제 환자의 얼굴 모습을 보시면요. 코끝하고 아랫입술을 연결한 선이 연장선이 이렇게 있을 때 턱 끝이 한 요 정도까지 나왔을 때 비율이 좋다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지금 환자는 턱 끝에 돌출량이 적어서 약간 턱이 없는 이런 무턱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꼭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의 그 비대칭이나 어떤 무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부위를 꼭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조금 화면을 조정하면요. 정면에서 볼 때는 그냥 턱이 있다. 조금 돌출량이 적구나. 또 이 부분이 조금 꺼져 보이네. 짧네. 요 정도만 느낌이 보이지만 약간 고개를 숙여서 보면 턱이 돌출된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위에는 약간 오목하게 꺼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턱에 보형물을 넣어서 턱 끝만 전진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자각골 전진술을 시행해서 턱 끝에만 전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 부위, 다시 말하면 이쪽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함몰이 조금 더 과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턱과 뼈의 모습을 오버랩 시킨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을 때 턱이 전진이 되면 이쪽 라인이 절골이 돼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피부 표면에서 보이는 이 하얀 선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2차각이 생겨서 2차각을 조금 제거해 주게 되면 이쪽엔 함몰이 더 과장되게 되죠. 따라서 정면 모습에서는 오히려 이 측면이 이 하악 체부의 모습이 더 함몰이 생긴 듯이 보이게 되고 전진술이나 보형물 수술로는 측면 모습에서의 이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무턱 수술이나 하악 외소증 환자의 수술 결과 사진을 보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측면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요. 사실 정면 모습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분명히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자각골 전진술이 일어났을 때 이 턱선의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정면이나 약간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의 함몰이 은연중에 많이 괴롭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서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진단을 한다면 하악이 왜소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악 왜소증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무턱이라고 판단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턱을 판단할 때 이 턱의 상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앞뒤 길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하 길이가 턱 끝 전진술을 못할 정도로 짧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짧고요. 그래서 이 턱뼈가 이만큼 선에서 전진이 이루어진다면 이쪽에 이러한 계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또 추가적으로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정면이나 측면,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쪽 부위에 함몰이 더 과장이 되죠. 하악 외소증을 일반적으로 진단할 때는 이 길이가 짧은 경우를 특징적으로 하는데요. 또는 하악 과두의 길이가 짧거나 하악각이 약간 후방으로 위치하거나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교환면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냥 단순히 무턱이라고 진단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고 또 하악 외소증이라고 하기에는 하악각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치료는
하악 외소증에 준해서 약간 이 하악각 부분을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진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환자에서 하악 부분만 조금 더 분리를 해서 보면요,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악만 분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악만 분리한 모습에서 보시면 양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길이가 짧습니다. 이쪽 길이가 짧다 보니 턱 끝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하악 과두에서 하악각까지 내려오는 이 곡선이 약간 수직에 가까운 반면에 약간 긴 쪽은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좀 관찰이 됩니다. 또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두개골 밑에 저부부터 두개골 저부라고 하는 두개골 바닥뼈 그쪽의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면 이 하악 과두의 높이가 이쪽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낮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겹쳐 보면요, 하악 과두만 이런 식으로 조금 뼈를 좀 잘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악 과두 높이로 이렇게 맞춰 보면 뼈 자체의 길이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면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오른쪽에 하악각이 조금 더 돌출돼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 하악만 분리한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짧아지다 보니 수직으로 떨어지고 이 길이가 짧아지고 턱 끝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쪽은 짧아지면 두꺼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밑으로 조금 더 나온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까지 고려해서 수술 계획은 이쪽 면에 뼈 볼륨을 조금 더 주고요. 그러면서 전진이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이 부위에 이 면에 이 각도에서의 이 하악 바디의 체부의 이 볼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전진이 돼야지 이 앞부분에서 조금 보형물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전진술을 시행해서 이 부분만 나오고 여기가 더 꺼지게 만드는 그런 수술은 수술 후에 측면 모습은 좋아지지만 정면이나 어떤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무턱이냐 아니면 하악 외소증이냐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정확한 진단 아래 수술을 계획하면 보다 좀 미용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